경기 개최가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정도의 폭풍우가 퍼붓는 가운데서요. 강행된 레이스는 빗물이 들어차서 논두렁처럼 변한 불량마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시리즈 1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사과의 말씀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라모노 끝부분에 예고하는 장면에서 연대율 100%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바람에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연대율 100% 같은,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그런 레전드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 경마 역사상 최고의 마일러로 꼽히는 밤색 마체의 주인공 타이키 셔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우마무스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거리부터 마일, 그리고 잔디와 더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이 타이키 셔틀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비교적이요, 육성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회화의 반을 거의 영어로 얘기하면서 밝은 캐릭터를 연출하고 있는 타이키 셔틀의 마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키 셔틀 1994년 3월 23일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 타이키팜 출신입니다. 처음으로 미쿡 출신의 명말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마명도 말 그대로요, 타이키팜의 셔틀, 미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와 같은 국제적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타이키팜은 홋카이도와 미국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다국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항구자 클럽법인 타이키 레이싱 클럽도 경영하고 있는 오너 브리더입니다. 자, 부마는 1983년 이클립스 최우수 2세마에 선출되었던 데블스 백, 모마는 영국 출신으로 아일랜드와 북아메리카에서 현역 생활 은퇴 후 미국의 타이키팜에서 이 좀빅마 생활을 했던 웰시 머핀입니다. 부마와 모마의 혈통을 살펴보면요, 정말 엄청난 조상들이 있는데요. 이 부마 데블스백은 일본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이 선데이 사일런스, 그리고 굿바이 헬로 등 많은 명자마를 배출한 전설의 시스마 헤일로이고요. 모마 웰시 머핀도 그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외할아버지가 니진스키입니다. 자, 니진스키 들어보셨죠? 아시다시피 마르젠스키의 부마이기도 하죠. 혈통 따지기 시작하면 우선 얘기가 너무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자,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다시 타이키 셔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타이키 셔틀, 어떻게 일본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자, 1995년 초에요, 우선 아일랜드에 가서 약간의 육성 기간을 거치고 96년 7월 홋카이도의 타이키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을 미호 트레이닝 센터에 이 후지사와 가조 구사에 입성한 후 데뷔 예정이었는데, 이 다리 부위 부상 그리고 말굽의 화농성 골마경으로 인해서 예정이 늦어지게 되고, 이 다음 해인 97년 2월에 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구사 입성 후에도 좀처럼 다리 부위가 좋아지지 않아서 데뷔가 늦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격이 어수선해서인지 게이트 발주 심사에 2번이나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늦어진 데뷔가 더 늦어지면서 진영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늦긴 했지만 이 97년 4월 19일 데뷔를 하는데 드디어 타이키 셔틀의 위대한 마생, 경주마생이 시작됩니다. 어땠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키 셔틀의 마생 성적을 정리해보면 13전 11승, 지원 5승을 포함한 중상 8승, 총 획득 상금 6억 1,548만 엔입니다. 자, 98년 최우수 5세 이상마에도 선출되고요. JRA 연도 대표마, 그리고 프랑스에서요, 에르메스상 최우수 고마 부분에서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과 98년 2년 연속 최우수 단거리마에 선출되고, 99년에는요, 명예의 전당 JRA 현창마 수상을 하게 됩니다. 와우, 대단한 마생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13전에서 패한 2번이 2착 1번, 3착 1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레이스 내용은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7년 4월 19일 진영은요, 타이키 셔틀의 다리 주위의 불안을 걱정한 끝에 데뷔 레이스를 1600m 더트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착마를 무려 4마시차로 따돌리면서 압승, 그리고 데뷔 후 2번째인 500만 엔 이하 조건 레이스에서도 가볍게 우승합니다. 자, 레이스를 거듭하면서 다리가 아주 튼튼해지기 시작한 타이키 셔틀에게 진영은요, 3번째 레이스 노선을 잔디로 가게 합니다. 자, 그렇게 정한 레이스는 6월 8일 도쿄 경마장 1600m
쇼부 스테이크스였고 반신반의 선택한 잔디 레이스를 가볍게 이기면서 진영의 꿈은 커져만 갑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7월 한신 경마장 1400m 보다이즈 스테이크스에 출출하는데 1.7배의 인기 1위의 중압감, 56kg의 핸디 중량과 관서 레이스 처음 원정 출전하는 조건 때문인지 그만 아쉬운 목 차이로 이착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 뭐 전설은 왜냐하면요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름 3개월 휴양을 보내고 난 후 가을 첫 레이스를 선택한 것은 3세 한정 더트 G3 유니콘 스테이크스인데요. 왜 다시 더트냐고요? 자, 후지사 조교사에 의하면 잔디 더트를 불문을 하고 어쨌든 마일의 레이스에 사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일의 왕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자, 세 번째 인기로 시작한 레이스는 라스트 600m를 37.9초에 빠른 질주로 이착마인 워싱턴 컬러를 이마신 반차로 따돌리면서 첫 중상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마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다음으로 선택한 레이스는 G2 잔디 스완 스테이크스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무리 없이 우승을 하고 중상 2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더트와 잔디의 중상 연승으로 진영은 물론이고 팬들의 분위기도 뜨거워지는 가운데 타이키 셔틀은 본격적인 지원 사냥에 출격하게 되는데요. 자, 첫 지원은 마일 챔피언십입니다. 1995년 사직상 우승마인 제니를 시작으로 벚꽃상 우승마 쿄헤이 마치, 엄청난 체중을 자랑하던 스프린터스 우승마 히시 아케보노 등 G1 우승마가 무려 6마리, 그리고 시대의 고속마 사일런스 스즈카까지 합류하면서 최고의 단거리와 마일러들이 모인 하이 레벨의 레이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자, 레이스는요 쿄헤이 마치가 1000m를 56.5초의 초 하이 패스로 주도하고 이를 사일런스 스즈카와 히시 아케보노가 뒤따르는 가운데 타이키 셔틀은 선두 집단에서 묵묵히 달리고 결국 하이패스에 말려버린 스즈카와 아케보노가 실속하는 가운데 타이키 셔틀은 라스트 직선에서 기수의 골사인과 함께 폭풍 질주 끝에 쿄헤이 마츠를 제쳐내고 이마신차로 승리하면서 이마신차 승리입니다. 첫 G1 재패를 이루게 됩니다. 자, 4세 말의 말 챔피언십 우승이 1988년 서커보이 이후 9년 만의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장한 타이키 셔틀은 중상 3승을 하고 다음 레이스인 G1 스프린터스 스테이크스로 향하게 됩니다. 단승 1.9배의 압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타이키 셔틀은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잘 달리다가 라스트 직선에서 치고 나오면서 이착을 한 스기노 하야카제를 일마신 3분의 4 차이를 내며 우승합니다. 자, 같은 해에요. 마일 챔피언십과 이 스프린터즈를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우는 첫 번째 레전드가 탄생하게 되고 1997년 JRA 최우수 단거리 말로 선출됩니다. 자, 이 정도면 JRA 연도 최우수 타이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요. 이 누구에게 뺏기냐? 에어그룹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4세를 마치게 됩니다.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4세가 된 타이키 셔틀에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이스 로테이션을 정하는 가운데 방목하던 곳에 이 추위가 원인이 되어서 그만 발굽에 균열이 들어가는 액시던트가 생겨버렸습니다. 출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이 유능하신요 이 시가 가쪼 장제사의 통상보다 적은 이 4개의 못으로 편자를 박는 이 4포인트라는 특수한 기법으로 발굽을 회복시키면서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 다행이죠. 이 4포인트요. 신의 한 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발굽을 극복을 하고 타이키 셔틀은 G2 KO배 스프링컵에 나가게 되는데요. 단승 1.5배의 압도적 인기 부담감을 뒤로하고 1분 20초 1의 레코드 기록으로 압승을 거둡니다. 자, 이 레이스 기수가요 채찍을 1도 사용하지 않은 압승으로 진영도 팬들도 타이키 셔틀의 무한한 포텐셜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전설의 1998년 야스다 기념. 자, 빗속의 최강 마일러 타이키 셔틀을 만든 엄청난 레이스였습니다. 경기 개최가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정도의 폭풍우가 퍼붓는 가운데서요. 강행된 레이스는 빗물이 들어차서 논두렁처럼 변한 불량마장이었습니다. 단승 1.3배의 압도적 인기와 불량마장 처음 출전하는 불안과 함께 레이스는 시작되었고 다른 말들이 고절하는 가운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요. 아주 쭉쭉
나가 압승을 거두는 장면을 타이키 셔틀이 연출하게 됩니다.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 흥분되는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를 보시면요, 타이키 셔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승리 후 진영은 국내에서는요, 더 이상 단거리와 마일에서는 상대가 없다는 이 확신으로 원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로? 네, 프랑스로 원정을 결정합니다. 원정 경기로 선택한 것은 직선 마일 G1 경주인 자크르 마루아 상인인데요. 이 경기 한 달 전에 프랑스로 이동해서 평소와 다름없는 패턴의 조교를 받았고, 사람들과 말의 이동이 적은 마방을 배려받는 등 시정 편안한 상태로 대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요, 경기 일주일 전에 프랑스 대회인 이 모리스 드 게스트 상에서 시킹 더 펄이 일본 조교마 최초의 해외 G1 우승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오게 되는데요. 자, 시킹 더 펄의 이 모리 히데유키 조교사가 이 타이키 셔틀이 더 강하다고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이 단승 1.3배 압도적인 인기 1위로 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전이었던 베테랑 오카베 6기호 기수조차 많이 떨렸다고 하는 이 레이스, 무거운 잔디 상태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라스트 100m를 남기고 오카베 기수의 고사인을 받은 타이키 셔틀은 무섭게 질주해서 골라인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오면서 이 프랑스에서의 우승을 장식합니다. 그야말로 인마일치의 아름다운 우승을 보여준 명장면이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후 지금은 레전드가 되신 오카베 전 기수가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서 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킹 더 펄, 다케 유타카, 그리고 타이키 셔틀 앤드 오카베 6기호의 이 베스트 파트너들이 2주 연속 프랑스에서 일본 경마의 강함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래서 우마무스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타이키 셔틀은 예정하고 있었던 마일 챔피언십에 출주를 하는데요. 무난한 위치 선정과 라스트 폭풍 질주로 오마신차의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요, 이 마일 챔피언십을 끝으로 은퇴할 예정이었는데 JRA의 강력한 은퇴 만류로 인해서요, 한 경기를 더 뛰게 되는데 바로 12월 스프린터즈 스테이크스입니다. 진영에 의하면 타이키 셔틀은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 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시수마 생활을 대비해서 강한 훈련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이 갑작스럽게 또 뛰게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체중도 늘어난 채로 달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네, 타이키 셔틀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득보의 숫자 3이라는 숫자가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은퇴 레이스에서 3착을 하고 보유하던 연대율 100%의 기록이 그만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JRA가 정말 미워지네요. 네, 스프린터즈 스테이크스가 끝난 후 타이키 셔틀의 은퇴식이 있었는데, 이 많은 팬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 평화로운 은퇴식을 할 수 있었고, 단거리 마일 전문 말로는 처음으로요, 연도 대표마의 선출, 그리고 프랑스의 연도 대표마, 이 연도 대표 현창마에서 최우수 고마 부분에 선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단거리 말로는 처음으로요, JRA 현창마에 선출되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은퇴 후 태어난 일본에서의 고향 홀카이도 히다카초에 있는 이스트 스터드 그리고 에로 스터드에서 시즈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3년 NHK 마일을 우승한 윈 클리거, 2005년 페브러리 스택스를 우승한 메이셔 볼러, 그리고 2010년 JBC 스프린트를 우승한 썸머 윈드 등의 G1 우승마를 시작으로 해서 더트와 잔디, 그리고 중앙과 지방 경마에서 활약하는 많은 자마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2017년을 끝으로 시스마를 은퇴하면서 이 특정 비영리 법인 은퇴마 협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히다카초에 있는 이 베르사유 팜으로 옮겨가는데요. 이때요, 죽을 때까지 옆을 지켜줬던 친구죠. 네, 메이셔 도토와 함께 남은 마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베르사유 팜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었는데, 도난당한 물건이요, 타이키 셔틀과 이 로즈 킹덤의 갈기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이 사이다마 카와쿠치시에서 말의 편자
등 이 말굿즈를 판매하는 여자분이 유명한 말들의 갈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몰래 잘 나갔다는 겁니다. 당시 다른 목장에서도 위닝 티켓과 비와 하야히데의 갈기 도난 사건이 일어난 터라 이 목장에서는 신고를 했지만 이 경찰은요, 말의 갈기를 자른 것 가지고는 이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범인 여자에게 대해요, 이 불기소로 사건을 끝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이렇게 순환을 겪은 타이키 셔틀은 이후요 2021년 단짝 메이쇼 도토와 함께 이 니카부초에 있는 로던 레이크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도토와 함께 말계의 인싸로 등극을 하고 유명해지면서 유튜브 출연 등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양들하고 노는 장면 정말 귀엽죠. 그런 모습도 참 귀여웠습니다. 그리고요 안타깝게도 안타깝지만 2022년 8월 17일 이 노안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당근별로 올라가면서 위대한 마생을 마감합니다. 타이키 셔틀이 하늘로 올라간 후 머물렀던 마방에요, 이 에도의 꽃과 화환으로 가득 차고 일본 경마협회는요 경마장과 박물관에 죽음을 애도하는 헌화대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저도 삿포로 경마장에서 타이키 셔틀의 추모 헌화대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작은 꽃과 함께 한글로 사랑하는 타이키 셔틀, 거기에서도 편하게 쉬시길 바란다는 애도의 글을 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JRA는 그날 20일 날 개최되는 각 경마장의 메인 레이스죠, 11 레이스에 타이키 셔틀 추모 경주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위대한 현창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11월 2일 홋카이도 히다카조에 자리한 이 오마이 호스파크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여행할 기회가 생기면 찾아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 혼자 남은 메이쇼 도토의 영상이 이제 올라오곤 하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슬퍼 보이는 느낌입니다. 아마 이 도토도 타이키가 보고 싶은 거겠죠. 이 파워풀하고 친화력 좋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이 카우걸 이미지의 이 우마무스메, 그리고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성격,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허그를 하는 이 미쿡 아가씨. 하지만요 레이스에서는 포구도 두렵지 않은 마일러의 개의 왕, 밤색털의 금빛 갈기의 레전드 타이키 셔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다음 얘기 뭘 할까 막 생각을 했었는데요. 와다시가 이찌방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네, 그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